네, 안녕하세요. 듀얼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주진 못하더라도 심리학 인사이트를 더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7, 8월은 여름에는 이제 심리학 언론 코멘테이터로도 활발하게 활동해주시고 계신 발달심리학자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방금 이렇게 화려하게 웃으셨던 거랑 비교해서는 굉장히 차분하게 저희 스타트를 해봤는데 네. 네. 그동안 너무 얘기를 막 방방거리면서 했던 것 같아서요. 오늘은 그런데 오늘은 좀 차분하게 할게요. 네, 오늘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던 내용들 중에서 네. 이것만큼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지금 건너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준비했는데요. 중년기 위기입니다. 저희가 40춘기, 50춘기라는 말도 있을 만큼 건너가기 어려운 시기라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발달심리학에서는 이 성인 중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잘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로 소통하면서 또 답변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이제 인생이 길잖아요. 네. 너무 길어요. 네. 그리고 그 시기가 다 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 근데 이제 성인기도 이제 뭐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도 나눠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초기는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그 발달심리학 교과서 펴보면 앞에 다 나오는 맞아요. 겁니다. 그 이제 아기 기어다니는 그림부터 아기서부터, 시작해서 무덤 사진으로 끝나잖아요. 네, 우리 PD님은 참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재밌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 중에서 딱 그 중년기 시절. 네.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가야 될 건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야기를 나눠볼 게 발달심리학에서 그 중년의 단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PPT도 같이 네. 띄워주면. 네. 저는 이제 그 인생이 있으면은 인생에서 크게 보면은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중기, 인생의 중반이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지나면서부터 이 후기까지 갈 때 기간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래는 단계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 성인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지는 거가 원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네. 근데 그 중기를 넘어서 발달심리학자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레빈슨이라는 분이 인생의 사계절 이론으로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가을이 왔다. 중년기 특히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은 이게 상식처럼 됐어요. 계절하고 우리 발달 시기를 비교하는 거가. 그런데, 레빈슨이 발달심리학자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잘 그래서, 기억하고 있었네요. 네, 맞죠. 맞아요. 아주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A학 점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발달심리학의 이제 레빈슨이라는 학자도 초반에 아주 엄청난 이론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70년도 후반에 처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상식처럼 됐지만 이 레빈슨은 엄청난 연구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그 인생과 계절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아동 청소년기는 봄이다. 그리고 성인기를 3단계로 나눴습니다. 초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름이고, 이제 중기에 해당되는 중년기죠. 가을이고, 노년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거는 겨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요즘 다 상식으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원래 이분이 사계절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시즌즈 오브 라이프라 그래서 내 인생의 사계절에는 책을 했는데 그 연구가 몇십 년 동안 몇십 사람들을 그 사람 한 사람을 몇십 년 동안 추적한 연구였어요. 엄청난 연구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보통 그러한
상식 용어처럼 쓰고 맞아요.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가요. 이렇게 계절로 나눈 거가 중요한 거가 아니고 우리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춘기. 네. 그 시기는 아동 청소년기로 넘어갈 때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성인 초기, 중기, 후기로 갈 때 또 중기에서 우리가 중년기 위기라는 얘기 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사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축인데 요즘에는 그냥 40대면 사축이, 50대면 오축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성인 진입하는 시기. 네. 이 시기가 또 하나의 중요한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인 진입기라는 용어도 쓰고 있고, 이멀징 어덜트시예요. 원래는 아넷이라는 학자가 이멀징 어덜트시 있다. 성인기 들어갈 때 왜 이멀징 그런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기자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20춘기라 그런다고 20대가. 20춘기요? 네. 오. 20대라 그래서 아마 그 시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성인기로 진입할 때 우리가 방황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사춘기 뭐 사축이 이러한 그 시기라는 거는 계절이 바뀔 때 우리 감기도 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떠한 인생에서 시기를 넘어갈 때 그때 그 처음 맞이하는 시기라서 갈등하고 방황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전환기죠. 전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사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는 이멀징 어덜트시다. 그래서 성인기로 진입할 때 방황하고 갈등하는.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는 대입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사춘기는 중2병 그러잖아요. 네. 대입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대학 와가지고 대학 그 교육 시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오래 다녀요, 일단. 맞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휴학하고 그래서 오래 다녀요. 심지어는 이제 저한테 상담받으러 온 어떤 학생이었는데 제가 너 몇 학년이야? 그랬더니 저 몇 학번이에요? 그러는데 보니까 10학년. 10학년. 진짜로 10학년이니? 그럴 정도로. 아. 10년을 다니. 그래서 뭐, 고시 공부한다고 또 뭐 쉬고 뭐 이랬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다니고 뭐 취업을 하더라도 이직률이 높고 결혼 늦추고 이러한 지금 그 시기에 방황하고 갈등하는 시기가 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저는 그냥 청년기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20춘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20춘기가 조금 더 이렇게 와닿는 그렇죠. 단어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입장에서는. 네. 근데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 중에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희가 면역력이 적응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갈등하고 흔들리는 그런 기간들이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그 중년기가 딱 그거 같아요. 이제 뭔가 나만 책임져도 되는 상황이었다가 갑자기 아이들도 책임져야 그렇죠. 되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이제 부모님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그 낀 느낌이 들면서 그러면서 내 과업도 막 성취를 해야 되고 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 중년기 위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그 심리학 용어로는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예요. 내 인생의 미드 중간 부분 올 때 내가 위기감을 가지게 된다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거든요. 젊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제 나 늙어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 이제 처음으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전 시기까지는 우리가 항상 미래만 바라봤어요. 청소년 시기에 빨리 어른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비행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어른 흉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날만 또 대학 들어오게 되면은 대학 와서 내가 취업 뭘 해야 되지? 그쵸. 내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앞일만 생각을 하는데 이 시기가 되면은 뒤를 돌아다보기 시작해요. 라떼는 말이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 뭐 이랬어 저래서 너무 대학 때 날씬했다 뭐 허리에 24였다 이런 얘기 막 하게 되는 과거를 돌아보는 또 한편으로는 현재에 대해서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인생이야?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거고 미래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나이 들어서 뭘 할까? 고령화 시대가 되는데 이모작 삼모작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더 공부를 해야지 돼.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이러한
시기로 어떤 불안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가 심해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오늘 썸네일에 우리가 평생 공부해야 하는 이유 이런 식으로 썼긴 했는데요. 이 의미가 그래 이제 한 50까지 살았으니까 다시 새로운 거 배워서 다시 일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그 중년기가 되어서도 우리가 20대와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쓰기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하고 네, 네. 일단 그 왜 중년기에 이런 위기들이 있는지를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이 중년기 위기도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해 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춘기 그러면은 어릴 때는 그 발달들이 다 비슷비슷한 시기에 일어나요. 네. 근데 이 성인기가 되면서부터는 너무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40대 그런다고 하면은 40대 이미 결혼하고 자녀 있고 이제 뭐 진로 아이들 학부모인 네. 그러한 그 40대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뭐 지금은 이제 졸업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40대의 박사과정 아직 싱글이고 아직 학생 신분이고 결혼 안 했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같은 나이라 그렇더라도 굉장히 개인차가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년기 위기라든지 뭐 이러한 중년기 때 일어나는 갈등도 옛날에는 다 만 40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쯤 되면 다 이렇게 네. 한 번씩 흔들린다. 한다. 왜 그러냐면 그게 진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원시사회 때요. 원시사회 때 이제 굉장히 소모가 많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 막 동물 잡아가지고 해야 되고 하니까 신체적인 소모가 많고 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출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40 정도가 되면 이제 한 뭐 열 몇 살 되면서는 막 사냥하러 다니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40 정도가 되면은 신체적으로 이제 진짜 소모가 많이 되었고 아이가 이제 한 20살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뭐 그 전후는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가서 먹이를 잡아오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서히 이때 40이 되면서는 죽음을 맞이했대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진화적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40이 되면은 아 나도 죽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갑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40이라 그랬는데요. 요즘엔 다릅니다. 요즘에는 빠르게 되면 40 전에도 오고요. 왜요? 왜 30대에도 와요? 30대도 와요. 그래서 이게 아까 20 춘기라 그랬잖아요. 네. 그 선이랑 30대 선이랑 좀 달라요. 아직까지 20 춘기를 30대까지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게 가고 아직 있고 뭔가 이렇게 계속 정리가 안 됐으면 계속 이렇게 미래를 보면서 뭔가 하면서 아직 방황하면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 하면서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네. 오랫동안 연애해가지고 결혼해서 애 있고 이래서 조금 안정돼가지고 가고 있는데 내 인생 이거 맞나? 가정을 위해서 나 너무 희생하고 싶지 않나? 이 직장이 맞나? 딴 데로 옮겨야 되지 않나? 하는 갈등을 하게 되기 때문에 40 이전에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요, 60 정도 돼도 그 정도에 돼야지 오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저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하시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계신데 누구죠? 정진호 교수님이라고 네, 성 네. 이렇게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전혀 이제 아직 청춘이다. 그렇죠. 네. 그 사진 찍으시고 운동하고 찍는 걸 뭐라고 하죠? 몸스타그램인가? 맞아요. 바디 프로필 이런 거 네네. 찍으시기도 우리 서울대 하고. 교수님들 중에서 몸짱 교수님도 그래요? 있습니다. 바디 그것도 찍고 이러시는데 그런데요. 저는 약간 그것도 자기 중년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겨내는 건가요? 네네. 그렇게? 약간의 뭔가 그러한 것들을 그냥 내가 몸짱 만들고 뭔가 내가 젊음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위기감이 약간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무의식에 있는 그 위기감을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네네. 열심히 사는 걸로 네, 하는 거네요. 그게 이제 이 위기감이 어떤 식으로 개인차가 있는 거가 지금 아까 연령대 개인차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정도의 개인차가 있어요. 정도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심하게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걸리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직장 그만두고 나와요. 딴 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늦으면 못할 것 같다. 갑자기 카페 차리신다던가 뭐 그런 이렇게요? 분이 있어요. 네. 제가 아는 분도 공무원이셨어요. 네. 그냥 아직까지 퇴직 남아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퇴직금을 다 가지고 안경 샵을 만들어요. 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가 왜 이러지? 그냥 잘 가면 되는데 이러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안경을 어릴 때부터 꼈는데 네. 안경 제대로 해주는 데가 없더라. 그래서 나는 한번 제대로 된 안경점을 하겠다. 그게 뭐 마진이 크고 막 이렇기도 하고 이렇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진로라든지 이런 거 막 바꾸기도 하고요. 또, 그, 가정에만 있다가 나 뭔가 일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또 여성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뒤늦게 공부 시작하거나 또 뭐 일을 찾아가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아닌 경우들 이제 책 그렇게 열심히 읽어요. 책, 독서 클럽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런 거 많이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 어릴 때 그렇게 싫었잖아요. 근데 성인이 돼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공부하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분들도 이제 이건 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조금 좋게 가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나쁜 경우들이 매일 이제 술 마시고 술 마시면 또 그렇게 울어요. 우리 옛날에 저 젊을 때도 그 원로 교수님들요, 남자 교수님들 술 마시면 왜 저렇게 남자 교수님들이 우는지 저는 이해를 못 했거든요. 남성 갱년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죠. 그냥 허무한 것 같고 이러는. 그래서 하여튼 뭐 술을 마신다든지 막 이런 것도 하게 되고요. 이때 잘못되면은 불륜도. 네. 이때 그거예요. 내 젊음을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젊은 사람보다 다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한 50대 되고 그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살짝 넘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냥 어쩐지 나 외로워.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살짝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는 어쨌든 뭐 성격이나 기질 차이이겠죠. 네, 그럴 수 있죠. 나는 그렇게 좀 약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뭐. 네, 알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게 교수님. 네네. 제가 자리를 오늘 바꿔서 앉았거든요. 댓글 재밌으시다고 그러니까 저거만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네. 좀 댓글 볼까요, 교수님? 네네. 이제 제 아는 사람은 그냥 툭하면 오신다고 마흔인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도 네네, 계시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회사 나오신다는 분도 계시고 회사는 전쟁터인데 사회는 지옥이라고 하시는 분도 맞아요. 계시고. 진짜로 그래요. 우리 그래요? 학생들도요. 석사 박사 할 때 너무 힘들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갖고 나가서 이제 직장 다니다 그러면 맨날 봐요. 너 왜 다시- 그렇게 지겨운 학교 왜 오냐 다시 그러고. 대학 가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학원 다니다가 나가서 회사 다니다가 다시 대학원 들어요. 그게 휴학해놓고. 갑자기 그 천국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직장 다닐 때, 네.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았니? 학교 다닐 때 대학원 석사, 박사 우리 굉장히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죠. 실험실에서 네. 그냥 살아야지 되거든요. 저도 석사할 때 자정에 퇴근하던 기억이 있어요. 그쵸, 네. 그쵸. 저희 랩은 항상 자정이에요? 1시, 항상? 2시, 제가 12시 나오거나 이랬는데요. 안 돼!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졸업해서 취업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쩌다가 그래도 공부를 각자 하고 뭐 미팅하고 이러지만 어쩌다가 이제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무슨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럼 막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막 신경 쓸 것도 있고 자기도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회사는 매일매일 그래요.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조금 네. 결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공부할 때랑. 그래서 나가면은 도리어 그리워해요. 그게 다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지인분의 사진 촬영을 업으로 하시다가 요즘은 인생 무상이라고 탁구만 치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고요. 네. 네. 갱년기 되니까 맛있는 빵 과자를 못 먹어서 너무 아쉬워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굉장히 스스로가 절제를 많이 하시잖아요. 도리어 더 먹고 이렇게 더 운동 안 하게 오히려 되고 이런 건강하신 분들. 거다. 네. 더 좋은 맞아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살찐다고 저희 엄마도 안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나 이제 조심해야 돼. 건강 조심해야지 돼. 맞아요. 네. 이제 곧 마흔인데 배만 나고 볼품 없었다. 얘기해 주시는 맞아요. 분도 그렇게 있고요. 사내에서도 이권다툼만 하고 힘들죠. 그러니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댓글 쭉 남겨주시고 있는데, 윤희님은 갱년기를 못 이기는 사춘기 아들이 있으시다고. 윤희님이 더 세다는 말씀이신 거겠죠? 네. 그러네요. 네. 남편 얘기 아니에요? 사춘기 아들이 남편. 갱년기를 못 이기는. 갱년기를 못 이기는. 그러니까 갱년기가 짱이다 이런 거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살짝 별로 중년기 위기 없다고 하신 분 있어요. 저 밑에. 그래요? 네네.
중년기 위기 없을 수도 있어요. 개인차가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막 힘들게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아직 안 왔나? 교수님이요? 문제지. 조금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면 굉장히 그 극정적인 에너지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이드 아웃의 기쁨이가 메인 핸들 잡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네. 제가 성격 보셨어요? 개조한 거예요. 개조하셨어요? 네. 저 원래 반대형이에요. 슬픔이셨어요? 슬픔이고보다 완벽주의자니까. 불안이. 맞아, 불안이. 불안이가 메인이셨어요? 네,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든지 완벽해야 되고 막 내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네, 기억나요. 그 네. 전날 한 거 나 후회하고 막 네. 이런다고. 조금만 거기 하면 가서 내가 그 말을 더 했어야 되지 막 이런 거였는데 이제 바꿔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과거는. 그 성격 개조할 때 팁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노력하면 됩니다. 그냥 노력이에요. 그리고 바뀌어요. 자기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정말 자기가 그렇게. 근데 나 우울해 이러면 진짜 우울해지고요. 자꾸 내가 업을 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다 업다운 좀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막 항상 기쁘고 이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는 노력을 하게 되면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긍정 확언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긍정성도 한번 할까요? 이미 좋아요. 다루지 않았어요?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긍정 확언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중요한 하나 할까요? 약콩두유? 국산 약콩두유님 질문 하나만 받고 갈게요. 국산 약콩두유님께서 나이에 맞는 위기는 항상 있다고 생각도 드는데 10대 땐 수능, 20대 땐 연애 결혼, 30대 땐 출산, 육아, 40대 땐 주거, 이제 집 마련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건 죽어야 끝나는 게 아닐까 하는 어려운 생각도 드신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문제가 있고 우리는 그걸 해결해서 넘어가고 그러면서 우리도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막 힘든 거지만은 나태감도 있거든요. 네. 아무것도 그냥 다 좋아. 그러면 사람이 다 나태감, 힘들어지고 그래서 도리어 그 무기력함이라든지 이런 네. 거 더 느낄 수가 있게 돼요. 나태감이라 그래서 그러한 거가 왜 그런 거 있죠. 약간 타이트하고 우리가 그 스트레스, 긴장 이러한 거가 나쁜 것만 아니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에너지가 돼서 그걸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아무 스트레스도 없고 아무 긴장감도 없으면은 이제 그냥 무력해진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네, 그걸 다뤄야 되는 거죠. 자기가 컨트롤해서 노를 잘 저어서 가는 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들은 있지만 이게 없으면 또 너무 나태해지고 그러면 또 삶에 희망도 없고 오히려 힘이 빠진다. 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화식 기자님이 그냥 받아들이세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실 별거 아닙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나이를 즐길 수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진짜로 이렇게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게 교수님들이 물론 방송 화면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 에너지가 좋으세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좋으시니까 이렇게 계속 꾸준히 뭔가 생산하실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얘기도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같은 나이 때도 회사에 있는 경우보다 학교에 네. 있을 때 네.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더 안 늙는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도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그것만 너무 분야만 몰입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딴 데 신경을 자꾸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를 하다 보면. 네네. 그 안에만 진짜 학자들이 좀 약간 이렇게 좀 모질라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모질라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아유 진짜 나한테 뭐라 그랬다. 나만 그런 건데 그죠? 아닙니다. 다른 데를 잘 모르는 거죠. 다른 거를 자기 어떤 하는 것만 말씀이신지 자기 알 하는 것 것만 그냥 이것만 해가지고 이것만 뭐 옳다 앉아 그 조그만 것들 가지고 진짜 난리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있느라고 사실 주변에 다른 것들을 더 이렇게 관심들을 안 가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연구직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엔젤님도 이제 나이 드니까 아픈 곳이 너무 많이 생긴다, 두렵고 우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한 번 더 전환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나이가 들면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나는 이제 성장할 것도 없고 이제
나이 들 일만 남았다. 나이 드니까 기억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심리학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오히려 20대보다 50대에 더 나아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전부 다 감퇴하고 지금 신체적으로는 약간 개인차 있겠지만 네. 이렇게 감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시력이 나빠진다든지 뭐 지금 저 엔젤 분처럼 뭐 네. 당뇨, 혈압,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여러 영역에서 다 나빠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여러 연구들을 이제 모아서 있던 연구들 중에서 실제로 간단하게 실험들을 했어요. 이게 어느 방송사 다큐로 나갔던 건데, 거기에서 이제 중년분들하고 20대하고 비교하는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어휘력 관련돼가지고, 어휘력 우리 잘 기억도 안 나는 것 같고, 단어를 잘 생각 못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기억을 빨리빨리 못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저장은 돼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막 끄집어내는데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거 뭐지 그러면 다 이제 까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지만 네. 이거니 그러면 그거야 그러고 알아맞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게 뭔가 그 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딱 이름을 얘기 못 하는 거지, 뭐 이름 몇 개 주면서 누구였어? 라고 물어보면은 그때는 그 중에서 고를 수는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거가 단어라든지 어휘력이 능력, 기억, 그러니까 약간의 혼란이 일어나는 것 뿐이지, 네. 실제로 그게 다 없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실험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명료하다. 근데 명료하다하고 비슷한 단어가 뭐냐?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찾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지금 분명하다, 똑똑하다, 모자르다, 상상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빨리빨리 찾게 하는 거를 몇 가지 이제 해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답은 당연히 분명하다죠. 그러한 거. 또 하나는 이렇게 단어 많이 쓰게 하고 기억하게 한 경우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나왔던 단어 기억해가지고 써봐라 라고도 했고 했을 때 20대하고 40, 50대가 점수 차이가 났습니다. 어휘 능력이 40, 50대가 더 좋아요. 언어 기억 능력도 조금이지만 40, 50대가 더 좋을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어휘력 같은 거는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말 짧게 쓰잖아요. 요새 단어들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문장도 줄여서 얘기해요. 네네. 뭐 지난번에도 뭐예요? 비 오는 경우 네. 우천시를 그게 무슨 시냐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천 씨가 어떤 시냐? 네네. 비가 왔을 때 이렇게 하라는 뭐 운동회를 하는데 비 왔을 네네. 때는 어떻게 하라 이런 우천시를 그런 몰랐다. 식으로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한자가 많은 거기라서 더 그렇게 했다 하겠지만 젊은 세대들 젊은 엄마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그런 거 어휘 능력이 굉장히 짧아진다 하는 거는 저도 느끼겠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답지가 달라지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철자도 틀려요. 서울대생들 아니에요? 네. 줄임말을 쓰잖아요. 문자 네. 막 하다가 보면. 여기도 뭐 전매추, 아샤추 뭐 막 그런 식의 거가 막 나오는 거야. 빨리빨리 써야지 되겠고 시간 모자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최근 들어오면서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학원생들도 뭐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을 잘 못 알아들어. 단어를 잘 못 알아들어. 내가 이상한 단어 쓰나? 그렇게 여기 쓰인 거죠. 금일 하자. 맞아요. 금요일이요? 금요일이요?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중식 제공도 중국 음식으로 알았다는. 제가 옛날에 스탠포드에 비지팅 스칼라로 1년 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초청한 사람이 반두라예요. 와. 그 대가 반두라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70이 넘었어요. 굉장히 나이 싼 분인데 네.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와서 막 나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이걸 풀고 쓸까 그러는데 이분이 야 금주 너는 왜 몇 개 일밖에 얘기를 못하니 이 좋은 스탠포드 라이프를 즐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날 초청해서 가니까 나는 뭔가 업적을 내야 그렇죠. 열심히 되는데, 공부해야죠. 뭐 즐겨라 이 캘리포니아에 이걸 즐겨라 너 막 이런 얘기만 하니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페이퍼를 썼어요. 써가지고 이제 주고 나중에 일주일에 와라 그래서 이제 받으러 갔는데
저 그거 들고는 완전히 한 몇 주 누워 있었어요. 왜 네. 그러냐면 거기 연필로 다 고쳐줬는데 나 이렇게 영어를 못하나. 단어랑 표현을 하나하나 다 고쳐주신 그거를 거예요? 꼼꼼하게 쫙 그래서 이게 그냥 거기 그냥 다 새빨간 그런 느낌인 다 새빨간 거네요. 느낌이에요. 연필 탁 내가 너무 이제 그러고 있는데 거기는 비서가 있잖아요. 네. 이제 교수 비서가 있는데 그분도 굉장히 나이 들고 오랫동안 있었던 아줌마예요. 가서 이제 그러더니 제가 이제 그 앞에 가서 이제 거기 했더니 너 왜 요새 안 보였니? 그리고 이제 비서가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페이퍼를 점검해 줬는데 이렇게 날 지적을 많이 했고 어떤 거는 내가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겠더라. 그러면서 그랬더니 주로 이분이 타자를 쳐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비서가 이분이 그 벤드라 교수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고어를 쓴대요. 아, 고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겠대. 그러니까 이 한 50대 분이 7, 80대 분이 어떻게 써놓으면 그 단어를 자기도 모르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휘력이 더 증가되는 거죠. 어려운 얘기도 쓰고 이런 걸 쓰는데 20대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지금 나기 때문에 내가 어휘력이라든지 풍부한 어휘력을 쓴다든지 문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경험에 의해서 더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증가가 됐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재밌는 걸 했는데 이 영상을 틀 수가 없죠. 야, 이거 유튜브에 아마 SBS 중년의 사생활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공간에다가 공간 지각 능력을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실험실 같은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라고 대기실처럼 꾸며놔요. 그렇게 해서 꾸며서 그냥 기다리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다릴 때 거기 물품들이 있어요. 이런 물건들이. 근데 그 위치가 예를 들어서 전화기는 저쪽 테이블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시계는 어디에 있고 이렇게만 이제 이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거기 이제 들어가 있어서 기다리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몇 분 있은 다음에 이제 데리고 나와요. 그걸 한 명 한 명씩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다른 과제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장소에 들어가서 아까 이거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놓아보라 그래요. 제가 영상 봤는데 그 참여자분들이 뭐 이렇게 어려운 걸 시켜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하는지 몰랐다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억도 안 나고 왜냐면 그걸 기억하라 소리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재밌잖아요. 재밌긴 하죠. 교수님은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 다큐를. 그러니까 설계하고요. 나 이런 거 참 잘했어요. 진짜. 근데 이제 이 좋은 다큐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너무 지겨워서 이제 실험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너무 많아졌어 이제는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두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이제 점수를 내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거는 어휘 능력, 언어 기억 능력 이렇게 좋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 참가자들이 처음 대기했던 장소로 다시 이동합니다. 네. 하고 그렇게 해서 봤더니 훨씬 더 20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맞추더라. 공간이 어디 있는지. 근데 이거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운전을 많이 해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 20대만 해도 딱 자기 관심 있는 거. 네. 약간 주변 못 보잖아요. 그 나이가 되면서 경치가 좋다, 꽃이 피었다, 뭐. 네. 그래서 그 얘기 왜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꽃사진만 찍고 다니고 꽃이 좋고 뭐 이러냐. 그거가 이게 별로 그게 없고 자기 관심 있는 것만 굉장히 관찰 범위라든지 이런 게 비교적 좁게 있다는 거죠. 물론 다 개의차 있어요. 아주 그냥 관찰 잘하고 이러시는 젊은 분도 있고 하는데 네. 이건 이제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봤을 때. 근데 이제 제 실험이 이게 다른 연구자들, 외국 연구자들이 다 비슷한 이제 공간 지각 뭐 다른 세팅으로 해서 본 거지만 했는데 확실히 50대가 그런 공간 지각 능력이 더 높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내가 조금 노화가 됐다. 그래서 이 인지적으로 노화된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엄마도 매일 하시는 얘기가 난 이제 기억도 안 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책도 잘 안 읽히고. 근데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그냥 이렇게 설득을 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히려 어휘력도 넓어지고 그리고
신체적인 노화는 좀 느껴질 수 있어도 실제로 내 공간지각 능력이나 언어 능력은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책 안 읽는다 그러시는데 네. 자기 관심이 있었고 자기가 조금 경험이 있었고 아는 내용의 책은 젊은 사람보다 더 잘 이해를 읽어요. 해요. 그 제가 같은 심리학 논문 페이퍼를 읽잖아요. 네. 읽으면은 지금 미국에서 갔다 와가지고 영어 실력이 나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미국에서 공부하고 어릴 때부터 있고 이러는데 내용을 저는 알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제가 더 이해가 좋고 얘는 번역만 하고 있지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뭔지 알 거죠. 것 같아요. 뭔지 그러니까 알겠죠. 교수님은 맥락을 쭉 아시잖아요. 아니까요. 이 연구나 어떤 맥락들을 쭉 아니까 그냥 어려운 거여도 보고 오히려 잘 이해를 하시고. 그렇죠. 그게 이제 경험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분야에서는 경험도 생기고 자기가 많이 했던 거는 그래서 더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딱 승열리 님이 좀 정리해 주셨는데 기억력은 떨어질 수 있어도 이해력은 늘어난다. 그렇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도 좀 신기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노년 얘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노년이 될수록 조금 더 인생에 대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긴 들어봤어요. 근데 중년에서도 젊었을 때보다 그 긍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 중년기가 되면서 이제 이것도 개인차 많아요. 지금 막 힘들게 그냥 진짜 힘든 시기에 겪는 식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러나 조금 왜 노인기가 되면은 그렇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커브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주 노인기가 돼버리면은 뭐 더 힘들어지고 이러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시기가 나이가 들어가서 50, 60 되면서는 만족도라든지 낙관성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저는 주변에서 많이 그런 분들 보는데 우리 저 교수님도 그런 어떤 친한 교수님도 그래요. 자기는 돌이켜 볼 때 이 시기가 제일 좋다. 왜냐하면 젊을 때 다시 돌아가려면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때는 너무 고민도 많았고 방황도 많았고 내가 어디 가야 되고 이런 것도 많지만 이 중년기가 되면 이제 빠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행복감을 더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뭐 삶의 만족도, 낙관성 이런 걸 바라봤거든요. 그랬더니 50대가 약간의 차이지만 삶의 만족도, 낙관성 더 높게 나왔어요. 지금 이게 그 인원수가 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방송용으로 진짜 실험한 거라서요. 네, 그러니까 뭔가 유의미하게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만은 네. 이거는 다른 외국 연구들은 거의 고증이 되었다. 네네, 몇천 명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나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여러 가지 보여주는데 그 세 가지 부류예요. 그게 한 장씩 한 장씩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중성적인 사진, 부정적인 거 막 화내고 있고 긍정적인 사진 이렇게 나왔을 때, 네, 네. 긍정적인 거를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다. 이게 아까 나온 거였어요? 하고 물어볼 때 네. 웃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기억을 하더라 하는 거죠. 그런 거 신기하네요. 네. 더 긍정적인 걸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 저는 이 생각도 해요. 젊을 때는 안 되는 것도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왠지 슬플 때도 많아요. 그렇죠. 발라드 많이 듣고. 맞아요. 근데 이제 중년기가 되면서는 포기할 것 좀 포기하고 이렇게 되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다듬어 가게 되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거에 자꾸 보려고 하고 거기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지금이 좋아요라고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윤희님. 젊음은 부럽지만. 맞아요. 지금이 젊음은 좋다. 부럽지만 저도 돌아가라면 안 돌아갈래요. 그래요? 모델 하셔야죠, 교수님. 맞아. 다시 태어나면.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 PPT는 안 넣어주셨는데, 네. 저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오히려 노년에 정점을 찍는 지능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네네. 그것도 제가 가져올 걸. 아니, 설명으로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지능 그러는데 지능도 IQ, EQ 막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 로버트 스턴버그라는 교수 있어요. 뇌과학자시죠? 뇌과학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심리학자예요. 아, 그래요? 네. 심리학자예요. 이분 참 특이하신 분인데, 이제, 뭐, 재밌는 얘기 많아요. 이분이
성공지능이라는 네. 개념을 이제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지능검사하는 거 있죠, 어릴 때. 그러한 클래시컬한 지능검사자들에게 완전히 도전장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오. 뭐 학습장에 이런 것도 관심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이분이 성공지능이라는 책이 94년도에 나왔는데요. 네. 그 책을 딱 보면은 이제 그 굉장히 와서 닿는 거가 거기 앞에 서문이 알렉사 선생님, 투 알렉사예요. 그 알렉사 선생님한테 이 책을 바친다. 그렇게 돼 있고 서문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로버트 스턴버그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말썽쟁이였고 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IQ 검사에는 완전히 부지나 경계선 지능 막 이렇게 나왔겠죠. 지지나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서 자기는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맨날 야단 맞고 막 이렇게 돼서 이제 말썽 부리기. 그러니까 뭐 공부 못하니까 이러고 말썽만 부렸어요. 근데 알렉사 선생님이 뭐 우리 같으면 담임선생님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5학년 때인가 이때 이제 선생님이 로버트야 이따가 저 교무실로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럴 때 한국식으로 하면 교무실로 와라 한번 보자 이러니까 네. 이제 그 로버트 스턴버그가 야 나 이제 오늘 또 야단 맞구나 말썽 부렸다고 이제 걱정을 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로버트야 내가 보니까 네가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아직 그걸 찾지 못한 거야. 네가 여러 과목 중에서 어딘가는 분명히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다. 잠재력이 있을 거다. 능력이 있을 거다. 그걸 찾아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너도 그것만 찾으면 너도 성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이 어린 로버트가 오는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받을 것 같아요. 이 말썽쟁이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능성을 봐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내가 그러면 수학에 가능성이 있을까? 들어요. 과학일까? 음악일까?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점수가 오르고 올랐대요. 올라서 마지막에 이제 대학을 간 건데 대학을 고를 때에도 내가 너희 심리학자들 너희가 만드는 지능 검사에 나는 지진아였지만 이렇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나 스스로 보여주기 위해서 심리학을 전공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리학 박사를 하고 이 책을 쓸 때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였어요. 와. 그래서 이 정도면 다 성공하지 않았니? 성공지능은 따로 있다. 굉장히 멋있는 분이시네요. 상남자인데요. IQ가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거 다 아니다. 성공지능을 측정하고 성공지능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는 논문들이요,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면은 스턴버그 이론에 대한 커멘터리 이러고 쫙 그게 논문에 막 실려. 그 다음에 나의 대박. 리플라이 그런 것들이 간단한 브리프 리포트 같은 그런 논문집에 막 싸우는 게 다 눈에 보일 정도예요. 박사님들 싸움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영역을 펼쳐 나간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공지능을 얘기했는데 성공지능은 나이가 들면서 더 올라갈 수 있다. 그 중에서 3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분석지능, 그 다음에 창의지능, 실용지능. 이 네. 실용지능이 나이가 올라가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실용지능이? 그러니까 이제 실용지능이라는 거는 아무리 IQ가 좋아도 IQ 좋다고 다 성공했냐? 그건 아니죠. 그건 그러면 아니잖아요. 서울대생들 다 성공해야 다 성공해야 합니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는 거가 내가 지식을 가지고 지금 실제적인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적용 능력이네요. 적응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능력도 있어야지 되고 내가 같이 일하는데 저 사람이 어떤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빨리 하는 형인지 늦게 하는 건지요.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그냥 시간 급박해서 하는 형이야. 아니 나는 느긋해서 하는 형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타인에 대해서 알고 문제, 지금 어떤 과제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내 지식을 실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건데요. 여기에 그 예시가 굉장히 재밌는 예시가 책에 나와요. 네. 어떤 예시였느냐면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같은 학과 2 대학생이 산을 올랐어요. 이제 A라는 아주 천재, 거기서 제일 우등생하고
B 제일 열등생. 학점 제일 안 나오고. 둘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한테 막 올라갔더니 거기 철조망이 있으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여기 올라가면 야생곰이 있다. 라고 써붙여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야, 이런 거 맨날 거짓말이야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진짜, 이거는 이제 가상의 그래서 이야기요? 네, 이제 곰이 진짜 나타났어요. 야생곰이, 식행곰이 이제 잡아먹으려고. 이 A 머리 좋잖아요. 막 계산해봐요. 나 달리기 100m 얼마, 거기 곰 달리기 얼마. 그렇게 해서 막 했더니 나 1분 30초 만에 우리 잡아먹히네.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서 이제 이거 슬로우 모션으로 가는 거예요. 바보 B를 봐요. B는 갑자기 운동화 거를 쫙 다시 묶더니 쏜살같이 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A가 막 따라가요. 뒤에는 곰이 오겠죠. 그래서 막 따라 내려가는데 가면서 야, 바보야, 이렇게 우리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1분 30초 만에 잡아먹혀. 그렇게 얘기하는데 B가 딱 돌아보면서 뭐라 그럴게요. 이거 많이 나왔어요. 내가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엄청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너 먼저 먹겠지 이렇게 얘기했겠네요. 막 인간성 빼야 돼요. 여기서 네네네. 막 이제 달려가다가 A가 막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오니까 B가 돌아보면서 딱 한마디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보다만 빨리 뛰면 돼. 그게 이게 실용주입니다. 실용제. 얘는 막 분석하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건 뭐 1분 30초 만에 내가 죽는데. 근데 여기는 이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거가 바로 실용지능이다라는 거가 그 책에 예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은 좀 어쨌든 성실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잔머리 굴린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필요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능이네요. 잔머리 나쁘게 굴리면 안 되고요. 뭐 당연히 나쁘게 굴리면 좋은 안 되죠. 잔머리는요. 네. 그게 커그니티브 스트래티지예요. 그것 또한 책략, 전략을 짤 수 있어요. 저희 그 피디님 중에 한 분 중에 잔머리 잘 굴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감탄을 해요. 그래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싶은?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실용지능이 높은 거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실용지능을 이제 이렇게 나이대로 봤더니 네. 20대, 30대, 40대보다 50대, 심지어는 60, 70대까지 가서 높아진대요. 자기 경험이 많고. 쌓이고 쌓이면서. 그렇죠. 어떻게 이걸 활용해야 되고. 우리 뭐 나이 드신 분 그러잖아요. 그냥 보면 알아. 쟤 공부할지 안 할지 뭐. 우리 교수님들 학생 뭐하러 면접 뭐 시험 면접, 보고 네네. 딱 보면 아는데. 근데 그러면 또 이렇게 보고 판단해 주시기만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에요. 맞아. 네. 근데 이게 잔머리 안 돌아가는 사람은 멍청하다는 의미도 되는지 이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네. 잔머리가 이렇게 나쁘게 얘기해서 뭐가 잔머리냐는 건데요. 그 상황에서 아주 딱딱딱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위기감, 네.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딱 뭐에 부닥쳐버리면은 나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리고 이제 시간 없어. 근데 이 시간 안에 어떻게든지 맞춰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 해결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잔머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잔머리라고 하면 어감이 안 좋아서 그래요. 실용지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잔머리는 뭔가 나쁘게 막 할 것 같은 그런 건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때 필요한 지식들을 다 동원하고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능인 거예요. 근데 이 실용지능을 그럼 나는 성실성만 있는 것 같고 실용지능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래서 더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책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책 읽는 거라든지 경험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거가 있어야 되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어떻게 있겠어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든 것들 그거 막 겪고 나면요 나중에 이렇게 나이 들면은 이제 무서운 게 없어요. 뭐 다 해결할 수 있어. 막 한 번쯤 내가 겪었던 일들이니까요. 그렇죠. 저희 랩에서 석사 박사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제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해요. 자기네들 스스로도. 그래서 어떤 연구실을 가든. 그렇죠. 뭘 하든지 회사를 가도 그래서 어디 가 있어도 다 너무 능력이 있는 학생을 보내줬대요. 제가 외국 가도 거기 박사과정인 진짜 석사하고 갔는데 너무 우수하대. 그래서 얘도 우수하다고 이제 학생들 보내드리고 다 가요. 그래서 내가 힘들게 만들어야 되나 보다. 그래야지
능력이 끌어져서 잠재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왜 결론이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학생들 보면 기겁할 그러니까요. 거예요. 기겁하겠는데요. 기겁해요. 네, 어쨌든 그 노년에 중년이 되더라고 해도 떨어지는 지능만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높아지는 지능도 있고 정점을 찍는 지능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시기가 와도 좀 이렇게 마음을 달래면서 또 할 수 있는 그렇죠. 것들 하면서 지내보시면 네. 좋겠다. 그 중년기 때 저 창의성이 더 높아지고요. 네. 근데 그 그래프도 갖고 올 걸 그랬네. 하여튼 중년기 때 훨씬 더 업적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60, 70대 가지고 뭐 많이 그 작품 활동이라든지 맞아요, 뭐 맞아요. 이런 거 많이 해요. 그 네. 쫙 일례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다초점 렌즈 그분도 60이니까 70대에서 그걸 만들어 렌즈 그걸 만들어냈고 맥도날드 사장님도 60대인가?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바로 이렇게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게 막 쌓이면은 이제 되는데 20대가 너무 힘든 거가 단기간에 성공해야 되는 맞아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뭐가 만들어질 게 없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늘 그렇게 교수님께서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하나 이렇게 깨주셨습니다. 중년기가 위기가 아니다. 오히려 기회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또 해주셨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네, 시간이 다 너무 되어서 됐네요. 네.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